이번에는 비트 필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멤버는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형태의 차 타입으로 선언되며 차 타입은 한 바이트 크기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작은 비트 단위로 데이터 멤버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트 필드입니다. 선언 방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데이터 타입과 변수 이름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데이터 멤버 뒤에 콜론과 함께 사용할 비트 수를 지정해주면 그것이 비트 필드가 됩니다. 비트를 다루는 특성상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트 수는 0보다 큰 상수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 타입은 선언된 방식에 따라 해당 바이트가 여러 개의 필드로 나뉘어 각 비트 정보가 저장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 타입으로 그리고 한 비트 단위로 멤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각각 여러 비트를 합쳐서 총 8비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는 한 바이트, 즉 8비트로 구성되어 비트 필드가 형성됩니다. 첫 번째는 1비트짜리 라이브, 그 다음은 레디, 그리고 아더는 한 바이트를 초과하므로 다음 바이트에서 설정됩니다. 아더는 2비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로 메모리에 배치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지금 설명한 비트 단위의 메모리 구조는 시스템에 따라 비트 배열이나 순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비트 필드의 구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 차 타입이 아닌 인트 타입으로 설정하면 인트는 4바이트이므로 총 32비트가 확보되고 각 필드는 하나하나씩 비트 단위로 설정됩니다. 만약 비트 필드의 합이 32비트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메모리 블록으로 넘어가고 거기에 맞게 필드가 배치됩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타입에 따라 차 타입으로 할지 인트로 할지를 선택하면 되고 메모리 구조도 일반 데이터 멤버 대신 비트 단위로 나누어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트 필드는 지금처럼 라이브, 레디 같은 형태로 선언하면 비트 단위의 데이터 멤버가 됩니다.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후 일반 데이터 멤버의 값을 넣듯이 비트 필드에도 값을 할당하면 됩니다. 이때 비트 수만큼의 값만 유효하며 예를 들어 1비트 필드에는 0 또는 1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큰 값을 넣게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원하는 값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 필드도 하나의 데이터 멤버이기 때문에 일반 멤버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트 단위 정보를 멤버로 다룰 수 있으므로 가독성과 메모리를 줄이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비트 필드는 내부적으로 비트 연산이 수행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데이터 멤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비트 연산을 통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비트 필드는 일반 데이터 멤버와 유사하지만 비트 단위로 처리된다는 점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트 필드 외에도 기존의 일반적인 비트 연산 방식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차 타입으로 일반적인 1바이트 데이터를 선언하고 여기에 비트 단위로 값을 설정하는 비트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 단위로 값을 고려해 연산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비트 연산의 경우 각 비트를 직접 다루게 되므로 가독성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 타입 변수의 데이터를 설정하고 2진수든 10진수든 16진수든 원하는 형식으로 값을 대입하는 방식은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큰 문제 없이 잘 동작합니다. 이런 방식은 코드의 이식성이 뛰어나고 선언한 데이터를 그대로 처리함으로 저장이나 전송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반면 비트 필드의 경우 시스템마다 비트 배치나 정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비트 연산은 단순히 값을 선언하고 대입하는 방식이므로 10진수든 비트든 입력 형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비트 연산과 비트 필드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비트 필드와 불 타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 체크처럼 네트워크, USB, 블루투스의 활성 여부를 1비트 단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 필드로 선언하고 직접 값을 넣을 수 있으며 코드의 가독성도 좋고 메모리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항목을 1비트씩 할당하면 총 8비트,
즉 1바이트 안에 모두 저장되는 형태가 됩니다. 반면 같은 기능을 불 타입으로 구현하면 true 또는 false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선언도 간단하지만 각각의 불변수는 4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값을 대입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불 타입은 값을 바로 읽어오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빠르며 반대로 비트 필드는 내부적으로 비트 연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불 타입을, 메모리 최적화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트 필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선택은 결국 기능 구현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예제는 비트 필드와 비트 연산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디바이스 체크를 1비트 단위로 처리하면 전체 크기는 약 1바이트 정도로 설정됩니다. 여기에 공용체를 활용하여 차 타입과 디바이스 체크 구조체를 함께 사용하면 하나의 바이트를 공유하게 되어 메모리가 나눠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이전에 언급한 IP 주소를 저장하면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저장하여 자동으로 분할되듯 유사한 원리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 스테이터스라는 공용체를 선언하고 각 비트를 설정하면 비트 연산을 통해 한 번만 값을 구성하고 이후에는 공용체를 통해 값을 직접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시스템의 이식성 및 저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 연산을 통해 값을 설정하고 이후에는 비트 필드의 데이터를 접근하여 동작하므로 비트 필드의 메모리 절약 효과와 비트 연산의 효율을 모두 활용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